추워요. 추워? 자, 자, 오늘 이제 상악함수 그래프 개념부터 살살 볼 건데, 자, 일단 상악함수 그래프는 쌤이 찍어놓은 강의 중에서 요 상악함수 그래프의 그 개념을 설명해주는 강의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꼭 들었으면 좋겠고. 자, 일단 오늘 할 거는 이제 상악함수 그래프의 성질인데, 상악함수 그래프의 성질은요, 사인이랑 코사인이 거의 비슷하죠. 사인이랑 코사인은 이제 치역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다 라는 요 성질이 되게 비슷하고, 그리고 정의역은 이제 좌우로 끝없이 뻗어나가는 게 이제 둘 다 동일하니까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이런 걸 왜 설명하는지 탄젠트 때문에 설명하는 거니까 잘 들어. 그 다음에 이제 대칭성 같은 경우는, 사인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점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랑 원점에서 내려가는 거,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반대로 꺾여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우리가 원점 대칭 함수라고 하는데,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를 우리가 조금만 더 딥하게 보면은 요 밑에다 필기 좀 해볼까? 원점 대칭 함수를 기함수라고 합니다. 기함수. 그래서 원점 대칭 함수 앞에다가 가로치고 기함수라고 적어주시고요. 기함수는 이렇게 표기해요. 이거를 조금 이쁘게 써줄게. 잘 안 보이지?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이런 표현이 나온다? 이러면 이거 원점 대칭 함수다 라는 걸 알아야 돼. 실제로 우리 기말고사 문제를 풀 때 이런 표현이 나올 겁니다. 이런 표현은 이제 원점 대칭 함수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기는 2파이가 맞죠? 여기 이제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형태가 이제 2파이마다 돌아오니까 2파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y축 대칭은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앞에다가 우함수라고 적어주세요. 우함수. 우함수라고 적고 얘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필기를 좀 해놓으시고, 그래서 사인 코사인 그래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뭐냐면, 그냥 요 사인 그래프를, 요 코사인 그래프를 갖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당기면 얘가 되는 거야. 사인 그래프를 갖다가 왼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밀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두 파동이 똑같이 생겼어. 근데 그냥 둘이 2분의 파이만큼 차이 나는 것 뿐이고, 그러니까 성질들이 다 동일한데 얘는 여기서 시작하니까 원점 대칭이고, 얘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y축 대칭이고. 그래서 외우실 때 이 y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잖아요. 좌우 대칭. 좌우 대칭이니까 우함수다 이렇게 외워줍니다. 좌우 대칭 우함수. 알겠지? 요것만 외워놓으면 뭐 저거는 반대니까. 자, 그리고 탄젠트는 별표를 한 3개 정도는 쳐놔야겠지. 왜냐면 탄젠트가 제일 어렵고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지만 수능에서는 절대 안 다루는 함수. 내신만 어려워요. 왜냐면 수능에서는 별로 다룰 수도 없고 미적분에서만 조금 어렵게 다루고. 자, 탄젠트는 되게 우리가 숨겨놓은 것들이 많아서 우리 그 고등학교 상식으로는 좀 배울 수 없는 것들이 많으니까. 자, 탄젠트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친구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써있지만 요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여기 2분의 파이가 점근선인 거 여러분들 알고 있지? 왜냐면 탄젠트 90도 값이 없다는 건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배웠던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탄젠트 90도 값이 없으니까 여기가 점근선인데, 탄젠트의 주기가 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2분의 파이로부터 파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다 점근선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2분의 파이로부터 몇 파인지 모르지만 n파이만큼 차이 나는 곳에 전부 다 점근선이 있다. 그래서 그 점근선을 제외한 실수 전체가 바로 정의역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안 써 있는데 밑에 써 있겠지? 안 써 있죠? 자, 써봅시다. 자, 탄젠트 함수는 요 위쪽에다가 필기를 하면 좋은데, x는 2분의 파이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n 파이, 뭐야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n 파이만큼 왔다 갔다 한 게 바로 점근선의 방정식입니다. 점근선의 방정식. 자, 쌤이 탄젠트 함수에다가 힘을 줘서 설명하는 이유는 탄젠트 함수가 내신에서는 문제가 어렵게 나오기 때문이야. 그래서 탄젠트 함수의 점근선의 방정식 자체를 외우고 있어야 돼. 근데 내가 외우는 방법 방금 알려줬잖아. 어떻게 한다고? 2분의 파이를 기점으로 파이만큼 움직인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n은 정수기 때문에 0도 되고 마이너스도 돼요. 야, 소연아,
신나게 떠들고 놀다가 딱 수업 시작하니까 바로 눈 시뻘게 되면서 쌍꺼풀 이만큼 생기고 졸린 티를 탁 내는 건 너무하네. 마이 키다리 쉐기야. 빨리 들어와.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인 코사인. 야, 농지야 이거 앞에 녹화해놨으니까 일단 들어왔지? 자, 사인 코사인 같은 경우는 위아래가 딱 정해져 있잖아, 그렇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근데 탄젠트는 어때? 위로 쭉 아래로 쭉 올라가고 내려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치역 같은 경우는 실수 전체 집합이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원점으로부터 올라가고 내려가는 약간 사인이랑 비슷한 느낌이지, 그렇지? 얘도 기함수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기함수. 기함수랑 우함수에 대한 설명은 문제 풀면서 살짝 더 해줄게, 알겠지? 그 짝콜수 그거 아, 여기서는 안 써요. 그거는 이제 다항 함수에서. 짝함수. 짝수 함수, 홀수 함수 뭐 그런 건데 이제 여기서는 안 쓰고. 근데 이제 쌤이 그거에 대해서 아예 한 번에 정리를 해줄게. 네. 아마 내가 강의에 정리해놨을 거야. 아닌가? 기억 안 나요. 자, 그 다음에 옆에 개념 플러스 살짝 볼까? 요것도 이제 쌤이 강의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는 약간 여기다 넣어놨네. 여기 x fx 플러스 p는 fx 여기다 밑줄 치고 주기함수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게 바로 주기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지면 이런 식으로 막 한글로 안 준단 말이야. 기함수네, 우함수네, 원점 대칭이네 이런 식으로 안 줘. 이렇게 줄 거야. 이렇게 주거나 이렇게 주거나 이렇게 줄 거야.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무슨 뜻인지 알아내야 돼. 다음 함수가 존재한다. 근데 그 함수가 얘를 만족하고 얘를 만족한다. 그 함수에 대한 뭐 설명을 고르시고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만 주어져도 알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얘는 주기 p짜리 주기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건 안 적어도 돼. 주기함수 문제 풀 때 알려줄게. 자, 이런 식으로 주기 2짜리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다 0을 갖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f2 값은 f0이랑 동일하고 2를 갖다 대입하면 f4 값은 f2랑 동일하고. 그러니까 0이랑 2 값이 동일한 거. 요 f0은 우리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f0 값은 뭐냐면 0을 대입했을 때 함수 값이잖아, 그렇지? f2 값은 2를 대입했을 때 함수 값이야. 그래서 얘네 해석은 뭐냐면 0을 대입했을 때랑 2를 대입했을 때 같은 y 값을 갖는다는 얘기야. 그리고 2를 대입했을 때랑 4를 대입했을 때도 같은 y 값을 갖는다는 얘기고. 따라서 0이랑 2랑 4랑 6이랑 8이랑 다 이렇게 생긴 이 차이만큼 나는 데가 전부 다 같은 값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게 바로 주기함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p를 주기 최소 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점근선에 대한 설명은 쌤이 위에다 써놨으니까 패스하고,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와 주기. 자, 삼각함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풀 문장입니다. 여기 사인 앞에 곱해져 있는 a는 치역을 위아래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애고, B는 주기를 조절하는 친구, C는 평행이동, 그리고 D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게끔 하는 친구야.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설명은 강의에 있으니까 조금 빠르게 생략할게요. 너무 설명하다 보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짧게 필기해 볼게요. 얘는 위아래로 늘리는 친구, 위아래로 늘리는 역할, B는 주기 결정하는 친구, C는 평행이동, D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역할.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봐봐. A, B, C, D에 대한 역할분을 다 주어졌는데 A, B, C, D에서 A랑 D가 바로 위아래로 움직이고 늘리고 하는 친구들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뭐야? 얘네가 바로 그 최대값이랑 최소값에 영향을 주는 친구들인 거야. 알겠지? 그리고 주기 같은 경우는 뭐야? 무조건 원래 주기를 갖다가 절대값 B로 나눠주는 거야. 요거는 쌤이 문제 풀면서 저렇게 나온 저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이 내용들은 절대로 외우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무조건 오늘 가서 쌤이 아까 보라고 했던 그 평행이동 파트를 무조건 보세요. 이걸 외우고 앉아있으면
외우면 편하지. 뭐 외우면 잘 풀리고 편한데 수능 때 까먹어. 그리고 수능이 아니고 그 당장 다음 학기인 수투의 내용에서도 까먹어. 왜? 우리 특징이 뭐야? 항상 시험 지나면 다 까먹잖아, 그렇지? 그래서 무조건 이제 쌤이 하는 방법대로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도 그냥 갖다 옮겨 붙이고 하는 거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 방정식이랑 삼각 부등식은 똑같이 풀 건데 치환을 보통 이용하고, 여러분들한테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지수랑 로그 할 때도 그랬겠지만 치환을 하시면 뭐가 생겨요? 치환을 하면 범위가 생깁니다. 그래서 치환을 하면 범위가 생기는 이 내용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sin x를 치환했어. sin x를 t로 치환했어. 그러면 이 그래프는 여기 x축, t축에 그려지는 거야. x축, t축에 그려지는데 이 t의 범위가 바로 y의 범위란 말이야. 그 t의 범위가 어디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sin x를 t로 치환했으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라는 이 t의 범위를 만들어줘야 돼요.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넘어갑시다. 자, 쭉 넘어가서 581번. 자, 함수 fx의 주기를 p라고 한대. 근데 함수가 되게 어렵게 생겼잖아, 그렇지? 근데 쌤이 뭐라 했어? 주기를 p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얘는 주기 함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fx 자체적으로 이런 식을 성립하게 됩니다. 주기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주기가 p짜리인 이런 주기 함수 식을 쓸 수가 있게 돼. 근데 문제에서 fp를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쌤이 여기다가 p 구하고 싶으니까 x에다가 0을 갖다가 대입을 했어. 그러면 fp는 f0 이렇게 되니까 아, 이 식에다가 0을 갖다 집어넣으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 따라서 이 식에 0 집어넣으면 f0은 sin 0 더하기 코사인 0 더하기 탄젠트 0의 제곱. 맞아요? 네. 쌤이 쓰는 시간 줄 테니까 말할 때는 쓰지 말고 끝나고 나면 쓰자. 끝나고 나서 쌤이 30초에서 1분 정도 줄게. 안 그러면 내가 말하는 거 안 들려. 자, 그래서 사인 0, 코사인 0, 탄젠트 0은 옛날처럼 잼미인 때처럼 외우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그래프 자체를 머릿속으로 넣어놓고 있어야 돼. 그래프 자체를 넣어놓고 있으면 탄젠트 0 값이 0이고 코사인 0 값이 1이고 사인 0 값이 0인 거 다 알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래프를 머리에 넣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90도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여기에 표현할 수 있게끔. 따라서 사인 0은 0이고 코사인 0은 1이고 탄젠트 0은 0이 되기 때문에 f0 값이 1이 되고 f0 값이 1이니까 fp 값도 1이 된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겠지. 알겠지? 네, 필기하세요. 필기는 모든 과정을 필기를 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게끔 힌트가 되는 것들만 필기를 하시는 게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수빈아, 뭐 먹고 왔어? 라면 조금 먹고 오니까 이제 약간 혈당 스파이크가 와서 싹 졸려? 졸리면 저기 뒤에 가서 서 있어. 괜찮아? 졸지 말고. 이정욱 씨, 핸드폰이 씨. 뭐야 그 당당한 얼굴. 누가 수업 시간에 핸드폰 하래? 어? 네? 아, 맞아 핸드폰 하는 거? 학생이고 나발이고 수업 시간에 핸드폰 하는 거 맞아? 야, 좋은 거. 자, 585번 보자. 자, 이게 쌤이 말한 이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 얘가 지금 얘네 순서대로 A, B, C, D란 말이야. 요 순서대로 A, B, C, D인데 요거를 먼저 풀 때 뭐 먼저 해야 되냐면 요 괄호를 꼭 B로 묶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 행동을 먼저 해야 안 틀릴 수 있어. 그래서 이런 문장, 이 사인이 변형된 이런 문장 형태가 나오면은 꼭 이 x 앞에 있는 개수를 묶어서 이 x의 개수를 1차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 문제 여기 있는 그 주제들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친구를 한번 해석을 좀 해보자고.
자, 얘는 사인 그래프를 위아래로 두 칸만큼 늘린 거야. 이 2가 하는 역할은 그거야. 그러니까 사인 x 그래프가 앞에 2가 곱해지면 이런 거지. 간단하게 보면 얘가 원래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였는데 여기다 2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이렇게 늘어난 거야. 그지? 그러고 나서 여기 마이너스 1이 뒤에 있잖아. 그치?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요렇게. 그지? 전부 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해준 거야. 그래서 요렇게 되기 때문에 그럼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겠구, 마이너스 3이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지. 맞아?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 두 개만 가지고 쌤이 요거랑 요거만 최대값, 최소값에 관여를 한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보니까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자, 두 번째. 내가 여기 있는 x의 개수인 2는 주기에 관여하는 친구라 그랬잖아. 그치? 사인의 주기는 원래 2파이야. 사인의 주기는 원래 2파인데 x의 개수를 갖다가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절대값 씌워서 나눠주게 되면 얘가 실제 변형된 이 친구의 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기가 파이인 주기함수다 라고 했으니까 얘도 맞는 내용이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얘 있잖아. 여기 플러스 12분의 파이. 그치? 얘가 뭐야? 실제로 평행이동된 녀석이야. 근데 아까 쌤이 문제에서는 뭐라 했어? A, B, C, D 역할에 여기 있는 이 친구가 마치 평행이 이동한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문제 풀 땐 뭐야? 여기 2로 묶어낸 다음에 이 친구가 실제로 평행 이동된 거야. 그래서 얘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틀리니까 문제를 풀 때 자체 아예 2를 꺼내놓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4번은 이제 대입을 해서 풀면 되는데 5번에 보시면 지금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이라고 되어 있지. 그지? 얘가 잘못됐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2분의 파이라고 고쳐주셔야 됩니다. 보통 이게 함정 문제로 되게 많이 나오니까 요거를 체크해 주시고 4번은 뭐 잘 갖다 대입하시면 풀 수 있습니다. 아닌가? 4번도 좀 풀어보자. 자, 요 12분의 5파이를 여기다 갖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인 2 곱하기 12분의 5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빼기 1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약분되고 6분의 5랑 6분의 파이랑 더하니까 그냥 파이가 되겠지. 그치? 네, 그래서 그리고 사인 파이 값은 0이에요. 요것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그래프를 빨리 머릿속에 넣어야 돼. 이렇게 여기가 2파이 여기가 파이라서 사인 파이 값은 0이에요. 사인 파이 값이 0이니까 답이 마이너스 1이 나와서 4번도 맞는 얘기가 됩니다. 필요하신 부분 필기하세요. 세영이 다 풀려있어? 여기까지 나왔었는데 어디까지? 나몇 시간에? 대표 문제가 다 돼 있다고? 대표 문제는 지난번에 유경쌤이랑 너도 시험범이었어? 네 여기까지 시험 동재도? 봤어가지고. 근데 너는 왜 했어? 배웠었어요. 유경쌤이랑? 네. 그래서 너는 새 거야 왜? 저는 아마 빠졌었나 봐요. 그래? 다 했네? 저는 다 했어요. 그래? 최대한 빨리 할게. 어쨌든 이제 뭐 그 상학함수 그래프 요번에 상학함수 그래프 시험 범위 너 상학함수 그래프 시험 안 봤어? 아니 시험 범위였어요. 그래프까지. 그래.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x의 개수가 2분의 1인 거 보이시죠?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그러면 자, x의 개수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2분의 1로 묶어낸 다음에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2 코사인 2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더하기 3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분수로 묶어내는 거 잘 못하는 친구들인데 분수로 묶어내는 거 잘 못하는 친구들은 요거 2분의 1로 묶어낸 다음에 여기다 2분의 1의 역수를 곱해주면 돼. 2분의 1 묶어낸 다음에 2를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어차피 얘랑 얘랑 곱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잖아. 그치? 그게 중요한 거니까 2분의 1로 묶어내면 여기는 2분의 1의 역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랬을 때 다시 곱하면 원래대로 돌아올 거니까. 자,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풀어보면 얘랑 얘가 바로 최대 최소를 책임지는 놈이니까 코사인 머시기가 원래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인데 거기다가 2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일 거고 거기다 3을 더했으니까 1부터 5까지가 되겠지? 그래서 최대값은 5, 최소값은 1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바로 주기를 결정하는 놈이라 했지 그치? 그래서 2분의 1에 절대값 씌워주고 원래 주기인 2파이를 나눠주면은 이제 4파이 즉 주기가 4파인 주기함수도 맞고 그러니까 얘는 어때? x축 방향으로 3분의 2만큼 3분의 2파이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게 맞지? 3분의 2파이만큼 3만큼 평행이동이 맞지? 왜? 내가 묶어서 계산했으니까 그치? 그래서 얘는 맞는 거야 5번은 4번이 틀렸겠지 왜냐면 4번 너무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파이 갖다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뭔가 다른 게 나오겠죠. 6분의 사인 코사인 6분의 파이니까 한 4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자, 필요한 거 적으세요. 미안. 안경 올리느라고. 수빈 다 적었어? 네. 어? 네. 안 적었잖아요. 적었어? 네. 언제 다 적었어? 빠르네. 자, 넘어갑시다. 자, 탄젠트도 마찬가지예요. 탄젠트도 똑같이 앞에 있는 x의 개수를 묶어 놓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 근데 탄젠트는 애초에 기억 니은 디귿에 뭐가 있어? 그 주기를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놈이 없지. 왜? 어차피 위로 쭉 아래로 쭉 갈 거니까 최대 최소에 대해서 물어보는 놈이 없어. 그래서 사실 얘랑 얘는 별 의미가 없다. 근데 어디에서 의미가 생기냐면 원래 탄젠트 그래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겨서 지금 원래 0,0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런 문제가 나와. 아무런 변형이 없는 문제에서는 0,0에 대해서 대칭이다. 근데 이 친구를 갖다가 지금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였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1을 에서 대칭이다 라는 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역할이 그 정도 역할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젠트에서는 이 친구들이 별로 큰 역할들은 못해요. 네. 그래서 탄젠트는 뭐가 중요하냐? 바로 이 새끼. 이 친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친구가. 자, 그래서 어떻게 기억 풀어보자. 주기는 이제 요 앞에 있는 요 친구 갖다가 하는 거니까 원래 주기인 파이를 나눠주게 되면 2분의 파이가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이동했는데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이동했다라고 했으니까 니은 틀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이 중요해, 디귿. 자, 점근선의 방정식을 변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게. 요 점근선의 방정식은 원래 쌤이 아까 뭐라 했냐면 x는 2분의 파이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n 파이만큼 왔다 갔다 한다 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그죠? 자, 근데 얘는 뭐냐면 탄젠트 x에 대한 점근선이란 말이야. 그지? 근데 우리 지금 뭐의 점근선을 찾아야 되냐면 탄젠트 2x 플러스 2분의 파이에 대해서 점근선을 찾아야 돼. 그지? 잘 봐. 여기 x가 지금 이 x거든요. 근데 그 x가 지금 어떻게 변형됐냐면 2x 플러스 2분의 파이로 변형이 됐지.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2x 플러스 2분의 파이를 그대로 여기다 써주면 끝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x에 대해서 정리만 하면 점근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되게 쉽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안 쓰고 여기 문제집에서는 여기 지금 아까 맨 앞에 보니까 여기 탄젠트 여기를 플러스라고 그냥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는데 그 문제집에 따라 다르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안 써도 됩니다. 그냥 플러스라고 쓰셔도 돼요. 그래서 답이 이렇게 그냥 플러스로 나오니까
그래서 n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넣는 뭐 그런 형태인데 어쨌든. 자, 그래서 요거 정리해 볼게. 잘 보세요. 자, 2분의 파이 넘기니까 사라지고 x는 2분의 n 파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지.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n 파이고. 그래서 디귿은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요거 하는 방법 잘 알아놔. 요거 별거 아니야. 요 탄젠트 x일 때 그냥 원래 점근선의 방정식이고 요렇게 변신했다? 그러면 요 x 자리를 요렇게 변신시켜 주시면 끝입니다. 별거 없어요, 진짜. 알겠지? 근데 요거 헷갈리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넘어갑시다. 자, 요거는 이제 완전 미정계수지, 그치? ABC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어. 그래서 ABC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A랑 C가 최대값, 최소값 연기하는 녀석이고 이제 B가 뭔지 몰라. 자, 일단 A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코사인 X는 원래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예요. 그죠? 근데 거기다가 양수인 A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C를 더해줬으니까 C 더해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A 플러스 C랑 마이너스 A 플러스 C가 되는 거야. 알겠지? 쌤이 써주는 이 부등식을 잘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더 어려운 문제로 갔는데 얘가 진짜 큰 도움이 돼. 그래서 요거랑 뒤에 가면 쌤이 이제 그래프랑 같이 변형하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최대값이랑 최소값의 차가 6이래. 그러면 A 플러스 C에서 마이너스 A 플러스 C를 뺐더니 6이 나왔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차가 6이니까 높은 데서 밑에 거 빼면 6이 된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최대값이 A 플러스 C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A 플러스 C니까 둘이 빼면 2A가 6 이렇게 돼서 A 값이 3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두 번째,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시키는 양수 P의 최소값은 2분의 3파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2분의 3파이가 바로 주기라는 얘기야, 주기. 주기는 어떻게 계산해? 절대값 B분의 2파이로 계산을 하는데요.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B가 양수라고 했어, 그치? 그러니까 B가 양수라는 얘기는 절대값을 씌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어차피 그냥 나올 거니까. 그래서 B분의 2파이가 바로 2분의 3파이 이렇게 되니까 파이 날리고 양변 곱해서 정리해주면 B는 3분의 4 이렇게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완성된 fx를 갖다가 써보면 3 코사인 3분의 4x 플러스 c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4분의 파이랑 2분의 1을 갖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4분의 파이, 여기다가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은 3 코사인 3분의 파이 플러스 c 이렇게 되고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3이니까 넘기고 하면은 c가 마이너스 1인 것까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동재야, 상업함수 그래프에서 개 많이 틀렸다는 소문이 있던데 잘 이해가 안 돼? 그래프? 이해는 잘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 상업함수 그래프 할 때 그래. 자, 597번 봅시다. 자, 요거까지만 딱 하고 낄게요. 자, A sin bx-c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라고 했는데 그 그림 먼저 보기 전에 무조건 B로 묶으세요. 이거 습관 돼야 돼, 습관. 로그 할 때 여러분들 밑조건, 진수조건 따지는 것처럼 삼각함수 할 때는 저렇게 변형된 녀석은 무조건 x의 개수를 1로 만드는 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 문제에서 사인 그래프라고 했기 때문에
원래는 여기서 출발했어야 되는 그래프야. 그지?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얼마만큼 앞으로 이동했어? 4분의 파이만큼 앞으로 이동했지. 따라서 우리 b분의 c가 바로 4분의 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같은 위치로부터 같은 위치까지가 바로 주기거든요. 사인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4분의 5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가 주기니까 뒤에서 앞에 거 빼면 딱 파이야, 파이.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 이 b가 이 b 절대값 b를 씌워서 이 파이를 나눴더니 파이가 됐다는 얘기는 b가 플러스 마이너스 2란 얘긴데 문제에서 b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b는 2가 되겠지? b가 2니까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c는 2분의 파이가 되겠지. 맞아요. 그리고 지나가는 잼민이도 a가 2라는 건 알 수 있겠지, 그치? 자, 근데 여기서 궁금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하나도 안 궁금하겠지만 궁금해야 되는 게 있어. 아니, C의 조건은 왜 줬을까? 무조건 2분의 파인데 여기서 우리가 되게 많이 틀리는 애들이 있어요. 뭐냐면 원래 사인 함수는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쵸? 근데 요 사인 함수가 이쪽에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맞지? 그지? 그러니까 내가 이 사인 함수가 원래 이렇게 생긴 놈을 갖다가 일로 민 게 아니고 일로 밀었을 수도 있잖아. 맞아? 일로 민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요거는 조금 더 딥한 내용이니까 시험 문제 풀 때 좀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C의 범위는 괜히 주는 게 아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니까 조금 쉬고 뒤에 이어서 할게요. 자, 601번 봅시다. 자, 쌤이 아까 써줬던 부등식 있잖아, 그렇지? 그 부등식이 되게 이런 절대값 함수에 엄청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일단 함수 탄젠트 저 절대값 씌운 녀석의 주기랑 코사인의 주기가 서로 같대. 그러면 이 탄젠트 녀석의 먼저 생김새를 알아봐야겠지. 자, 탄젠트는 있잖아. 얘네들은 다 그래프로 조금 같이 비교를 해주는 게 좋은데요. 탄젠트는 일단 이렇게 생겼어, 그치? 그리고 얘는 주기가 파이야.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파이야. 근데 일단 탄젠트 x의 주기는 파이야. 근데 거기 앞에 a가 붙었잖아? 그러면은 양수 a라고 했으니까 쌤이 절대값 생략할게. a분의 파이가 주기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바로 a분의 파이라는 얘기야. 이해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절대값을 씌웠을 때야. 함수 전체에다 절대값을 씌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밑에 그 x축 밑에 있는 녀석을 접어서 이렇게 올리게 된단 말이야. 접어서 이렇게 올리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렇게 돼요. 그지? 그러면 주기가 변했어, 안 변했어? 그냥 일정하게 옮겨졌지, 그치? 일정하게 옮겨졌기 때문에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운다고 해서 주기가 변하지 않았단 말이야. 이해돼? 그래서 탄젠트 함수는 절대값을 씌워도 주기가 변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절대값 탄젠트 AX의 주기는 A분의 파이구나 라는 거 알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주기가 뭐야? 원래 2파이였는데 절대값 5로 나눈 5분의 2파이잖아, 그치? 그래서 뭐야? A분의 파이랑 5분의 2파이랑 같다 해서 파이 날리고 A는 2분의 5구나 라는 걸 얻을 수가 있죠. 맞아요? 자, 근데 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저 그래프야, 그래프. 그래서 탄젠트 저거 필기하기 전에 603번 한번 봐봐. 이거 중인데 사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탄젠트 따위가 아니야. 이 녀석이. 탄젠트는 절대값 씌워도 안 변한다니까? 근데 코사인 사인은 변해. 그래서 코사인 사인이 더 중요해. 이거 풀려져 있는 사람 풀었어? 오. 네가? 오. 풀 수 있어? 네. 오. 그럼 풀어보자. 자, 코사인은요. 코사인은 주기가 2파이야. 그래서 코사인은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근데 거기 코사인에다가 b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 여기 b도 양수라고 했으니까 절대값 생략하고 그냥 쓸게요. 그래서 b분의 2파이가 되거든. 그러니까 뭐야? 요거 하나를 구성하는 여기가 b분의 2파이인 거야. 이해돼? 여기까지? 자, 근데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던 녀석이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그지? 즉 이렇게 산등성이 여기 얘가 이렇게 접혀서 올라가고 얘가 이렇게 접혀서 올라가니까 이런 산등성이 모양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잘 봐봐. 자, 원래 여기까지가 딱 주기거든. 0에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럼 여기 2파이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파이지. 절반이니까. 그치? 근데 여기 지금 b분의 2파이라며. 잘 보세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생긴 날개 모양이 총 4개 들어있잖아. 그치? 맞아? 이렇게 생긴 날개 모양이 총 4개 들어있지? 요 4개 들어있는 게 b분의 2파이래. 근데 쌤은 요거를 절반으로 줄였어. 왜냐면 요거 하나가 지금 반복되고 이렇게. 그치? 맞아? 요렇게 생긴 놈이 반복되고 있지? 요것만 봐도 돼. 어쨌든. 그래서 요렇게 반띵하면 뭐냐면 얘에다 2분의 1 곱한 거 아니야? 얘에다 2분의 1 곱한 게 주기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치? 얘에다 2분의 1 곱하면 b분의 파이죠. 그죠? 그래서 깜짝이야 씨발. 미안합니다. 자, 요만큼이 바로 주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만큼이 주기가 되는 거야. 여기가 b분의 2파이였고 여기가 b분의 파이고. 그래서 코사인이나 사인들은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접혀져 올라가면서 그 주기가 반띵이 돼. 그래서 얘네는 절대값 씌우는 게 되게 중요하게 다뤄진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주기가 b분의 파이야.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 물어봐봐. 수빈 이해했어? 네. 그래? 저거 이해돼?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냐면 주기가 3분의 파이라고 했기 때문에 b가 3이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지. 그지? 그리고 나머지 최대값이랑 이런 거는 한번 찾아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그려준 그래프를 기반으로 찾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찾아보시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또 갖고 오시고. 그래서 탄젠트랑 코사인이랑 같이 필기할 거 있으시면 필기하세요. 쌤. 네. 왜 근데 절대값이 씌워주면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제가 방금 되게 친절하게 설명드렸는데 접혀 올라가면서 이렇게 절반이 된다고. 원래 이렇게 이해됐어요. 제가 접혀 올라가니까 요만큼이 한 세트. 자, 넘어갑시다. 옆에 삼각함수 그래프에서의 넓이 이런 거 물어보고 있는데, 자, 넓이도 마찬가지로 주기를 이용해서 풀 거예요. 지금 BC의 길이가 2라고 했기 때문에 삼각함수의 특징은 이렇게 날개 모양이 대칭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랑 내려가는 거랑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 대칭이에요. 그럼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센터 부분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거든? 그러면 한쪽 길이가 1이 된다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그럼 이제 미지수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느냐면 여기다가 미지수를 A 이렇게 잡고 하나, 둘 땡겨서 여기 A-2 이런 식으로 잡아도 되고, 아니면 여기 센터 부분을 먼저 찾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지금 사인 함수를 통째로 이게 푸는 여러 가지 방법을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파는 걸로 풀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주기가 뭐냐면 원래 주기가 2파인데 3분의 파이로 나눴으니까 주기가 6이에요. 그죠? 주기가 6이란 얘기는 요 끝이 6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분의 3이란 얘기야. 그 말은 앞으로 1만큼 가면은 여기가 2분의 5고 뒤로 1만큼 가면 여기가 2분의 1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2분의 1을 갖다가 대입한 값이 바로 A점이거든요. 이해되세요? 2분의 1을 갖다 대입한 값이, 그러니까 B의 좌표가 2분의 1,0이고요. A는 2분의 1, 뭔데? 그 뭐가 뭐냐면 저 함수에다 대입하면 돼. 그지? 그 함수 값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2분의 1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사인 6분의 파이가 되니까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계산할 때 조금씩 해보시면 돼요. 2분의 1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사인 6분의 파이. 그치? 사인 30도. 사인 30도 2분의 1. 그죠? 자, 그래서 끝났지? 그러면 ABCD 넓이는 자, 높이가 2분의 1이야. 그리고 밑변이 2야.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 해서 1이구나 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기가 안 나와 있어도 쌤이 아까 했던 방법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어떻게? 아, 이거 필기를 다 안 했구나.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여기를 a,0으로 잡고 여기를 a-2,0으로 잡고 여기를 a-2, 뭐시기 대입한 걸로 이렇게 푸셔도 돼요. 요거를 푸는 방법을 이제 그 a-2를 대입했을 때 3분의 파이 a 그리고 3분의 2 파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요걸 변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뒤에 가서 배워봅시다. 자, 우리 삼각함수에서는 가장 큰 특징이 대칭이라고 그랬지, 그치? 대칭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점으로부터 왼쪽, 오른쪽만큼 동일하게 간격이 벌어져 있어요. AB든 CD든, 그죠? 그래서 AB랑 CD의 특징만 한번 살펴보면 여기가 바로 2파이야.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분의 파이입니다. 즉, AB의 평균 값이 2분의 파이라는 얘기지? AB의 가운데가 2분의 파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A랑 B랑 더해서 반띵하면 2분의 파이고요. 그 다음 여기 값은 뭐냐면요 2분의 5파이예요. 2분의 5파이. 그치? 왜냐면 여기 2분의 파이로부터 2파이만큼 주기만큼 갔으니까 여기다 2파이를 더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2파이만큼 더해서 간 게 여기 2분의 5파이. 즉 C랑 D의 평균이 2분의 5파이기 때문에 C랑 D 더해서 반띵하면 2분의 5파이다. 그래서 양변에 2 날리고 A, B, C, D 더해주시면 돼요. 근데 작년 시험 문제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아무것도 안 주고 여기 있는 A, B, C, D만 딱 준 거야. 그리고 사인이 뭔지 아무것도 안 줬어. 딱 이 그래프는 주기가 뭐 그냥 주기 P짜리 함수다. 그렇게 주고 여기를 줬어. 여기만 줬어. 그러면 이것도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요 2분의 3을 기점으로 BC가 대칭이야. 그치? 그리고 AD도 대칭이야. 맞아? 따라서 BC를 더해서 반띵하면 이 친구고 AD를 더해서 반띵하면 이 친구고. 그치? 그러니까 함수 자체를 무조건 여기를 알아야만 풀 수 있어. 이렇게 해서 풀지 말란 얘기야. 이 문제 때문에 많이 틀렸어. 왜 많이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딱 이것만 배우고 간 거야. 요거 두 개 더해서 반띵하면 여기 평균이니까 그렇대. 이것만
딱 배워갖고 간 거야. 그래서 그렇게 풀지 말고 이 그래프 전체적으로 대칭인 것도 한번 찾아보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B랑 C랑 더해서 반띵하면 이렇게 되고 A랑 D랑 더해서 반띵해도 이렇게 되니까 이 날리면 여기도 6파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죠? 밑에도 6파이 나왔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푸는 방법들 다 알고 계시면 좋겠다. 넘어가시죠. 자, 그 다음 610번에 별표 250개. (250개) 치라고 빨리. 저도 저렇게 했어요. 머리 좋은데? 자, 이 친구가 바로 이제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이동시키는 거잖아, 그렇지? 자, 왜? 아, 설마 250개 치고 있었어? 한 10개 정도만 있어요. 자, 요거를 이제 강의를 좀 듣고 오는 게 좋겠는데, 만약에 들은 사람도 있고 안 들은 사람도 있으니까, 자, 이 친구 먼저 풀어봅시다.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그러면 머릿속으로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세요. 멀쩡한 사인 그래프. 우리가 이건 안단 말이야. 여기서 얘가 사인이고 얘가 코사인이고 얘가 탄젠트인 건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씌워진 얘가 마이너스 사인이고 얘가 마이너스 코사인인 것도 알아야 돼.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탄젠트인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럼 보자. 요거 그대로 해석하면 돼. 사인 그래프에서 한국말로 해석하시면 돼요. 사인 그래프에서 파이만큼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세타 값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알겠지? 사인 그래프에서 파이만큼 앞으로 가고 그 다음 세타. 그러면 사인 그래프에서 여기가 2파이고 여기가 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파이만큼 먼저 가란 얘기야. 이렇게 여기서부터 출발한 그래프가 뭐냐? 여기서 세타 값을 계산할 거잖아, 그렇지? 여기서 요렇게 가는 그래프. 자, 쌤이 그려준 6개 중에 어떤 놈이야? 이렇게 밑으로 0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밑으로 갔다 이렇게 오는 거. 마이너스 사인, 그치? 여기서 밑으로 갔다 이렇게. 딱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근데 우리 이거 외우는 거 아니잖아, 그치?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야?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얘도 한번 해볼까, 이거? 자, 코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래요. 자, 코사인 그래프를 그립니다.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고요. 2분의 3파이만큼 갈 거야. 그러면 2분의 3파이만큼 가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여기서 뒤로 가래. 마이너스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부터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는 그래프잖아, 그치? 그러면 선생님, 생긴 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치? 각도를 우리가 그래프를 맨날 이쪽으로만 봤잖아요. 근데 그래프를 일로 보셔야 돼요. 일로. 왜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읽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0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래프는 어떻게 읽어야 돼? 여기 중에 뭐야? 마이너스 사인이 되는 거야. 왜냐면 0에서부터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 모양새를 외운다기보다는 뭘 외우면 되는 거야? 0에서 내려가면 마이너스 사인, 0에서 올라가면 사인, 마이너스 1에서 올라가면 마이너스 코사인, 1에서 내려오면 코사인, 요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각도는 왼쪽으로도 변하고 오른쪽으로도 변하는데 우리가 요 모양새만 외워가지고는 선생님 요거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사인이네요,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2분의 3파이에서 뒤로 세타로 가는 거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읽어줘야 되겠지? 이렇게 읽어준다는 거는 0에서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0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마이너스 사인 그래프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래서 자, 그리고 탄젠트는요. 탄젠트는 여기는 없는데, 아니 없으니까 하지 말자. 자, 우리 요 탄젠트 제곱은요 이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원래 이거예요. 원래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곱이 그냥 저기에 있다고 해서 계산된 결과를 제곱해야지, 뭐 탄젠트에다가만 제곱해야지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 탄젠트 함수 전체를 제곱해 놓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또 탄젠트 함수를 그립니다. 자, 탄젠트 함수를 그렸어. 여기가 파이잖아, 그치? 여기가 파이지? 요 파이만큼 간 다음에 뒤로 가래. 뒤로 가래, 그치? 그러면 파이만큼 간 다음에 여기서부터 뒤로 가는 그래프 뭐야? 이렇게 내려가잖아, 그치? 내려가면 아까 그려준 그래프에서 0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마이너스 탄젠트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래서 0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냥 탄젠트, 0에서부터 내려가면은 마이너스 탄젠트. 그래서 우리가 각도를 뒤로 읽어요. 뒤로 가는 걸로 읽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탄젠트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근데 잘 봐. 이거 왜 쌤이 여기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냐면 얘가 마이너스 탄젠트가 되는데 이 제곱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애들이 다 여기에 제곱이 있으니까 쌤 그냥 마이너스 앞에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제곱은 이 함수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탄젠트라서 이 제곱이 적용되면 그냥 탄젠트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냥 탄젠트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도 제곱해줘야 돼요. 알겠지? 요 제곱이 그래서 무서운 거야. 요거 할 때 여러분 쌤처럼 이렇게 고쳐놓고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덜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세 친구를 잠깐만요. 그래서 얘네 둘이 약분하면 여기 왼쪽은 탄젠트 제곱만 남거든. 자, 오른쪽에 있는 세 친구 딱 계산해서 바꿔놓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하세요. 그럼 새로 하세요. 제가. 네. 그래프 그려가지고 하세요. 다 하신 분은 밑에 있는 문제나 밑에 있는 문제를 보세요. 그 밑에 있는 것도 다 했으면 가세요. 왜 이제 오셨는지 설명 좀. 왜 뭐 했는데? 그 자다가 오신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눈이 너무 아파. 아예 어른하시. 요즘 아프긴 했어. 아 진짜? 어디 눈? 왜? 렌즈를 안 뜯어져가지고. 그 제가 녹화해놨어요. 아 그래. 예. 렌즈 빼고 주무세요. 오, 병아리 빠른데. 아니, 안경. 자, 그 밑에 문제들로 연습하고 요거 같이 한번 빠르게 해봅시다. 자,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문제에서 뭐래? 2분의 3파이만큼 앞으로 가고 뒤로 가래. 그치? 2분의 3파이는 여기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뒤로 가는 거지, 그치? 뒤로 가는 거니까 뭐야? 마이너스 1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마이너스 코사인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 이 친구는 2분의 파이만큼 간 다음에 여기서, 그치?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가래. 뭐야? 코사인이지, 코사인.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쌤이 말했죠? 이거 분명히 이렇게 전부 다 씌워놓고 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제곱 씌워놓고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코사인은요, 코사인은 어차피 뭐야? 2분의 파이가 죽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다시 출발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코사인이지 뭐, 그치? 그래서 얘는 코사인 제곱이 됩니다, 그냥.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뭐야? 그래서 탄젠트 제곱이랑 뭐죠? 코사인 제곱분의 1이네요. 그죠? 코사인 날라가고. 네, 그래서 얘는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니까 통분하시면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데, 자, 사인 제곱 마이너스 1이 뭐야?
마이너스 코사인이지. 왜? 우리 졸라 유명한 식 있잖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잖아. 그치? 맞아? 근데 지금 사인 제곱 빼기 1이니까 얘가 1로 넘어가고 얘가 1로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랑 밑에 코사인 제곱이랑 약분해서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각변환이 굉장히 중요해. 상황함수 그래프에서 각변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각변환을 계속 하는 연습을 하시고 잘 모르겠으면 꼭 쌤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 요거 상황함수 그래프 마무리하고 좀 많네? 근데 내 기억상 그 상학함수 그래프까지가 아니고 거기 방정식 부등식도 나왔어? 그치, 거기까지 안 나왔지. 그러니까 아마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였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딱 기말 범위니까 여기부터 이제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생하셨습니다.